네, 우리나라 밖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 눈을 세계로 돌리고 넓히기 위한 시간입니다. 털어서 세계 속으로. 고한석 국제문제 전문작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희진 MBC 기자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모셨습니다. 이 털어서 세계 속으로는 갑자기 정한 이름이라서요. 글쎄요. 마음에 드십니까? 예. 뭐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예. 자, 오늘 원래 다른 좀 심도 있는 얘기를 할까 했는데 새벽에 일이 터지는 바람에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협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 작가께서? 예. 일단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은 좀 됐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4월 2일 날뭐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그래갖고 예. 그 관세 처음에 이제 상호 관세 하겠다 해놓고 90일 안에 90개 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마감 시간이 8월 1일인데 예. 하루 앞두고 보니까 고작 6개 나라만 예. 이제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 6개 나라도 보면은 이제 미국 10대 교육국 중에서는 한 3나라밖에 안 돼.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좀 뭔가 성과에 목말라 있는 예.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미국이 오히려 쫓겼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 트럼프 개인이. 예.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 또 그 뭐 앱스타인 예. 그 스캔들에도 또 휘말려 갖고 예. 뭔가 좀 국면 전환을 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협상을 체결해야 된 나라들 중에서 한국만큼 예. 미국이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이렇게 많이 가진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예. 뭐 반도체, 뭐 방위산업, 예. 뭐 배터리 그런 조선이죠. 조선 포함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는 사실은 어느 정도 원하고 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히려 좀 조급했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정부 협상단도 아마 충분히 그 점은 그래요? 인지하고 접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으로서는 이제 조선 협력이 좀 절실하잖아요. 아무래도 중국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배를 찍어내고 있는데 미국 군함은 다 노후돼 있고 이거 만들 데도 없고 이게 절실한 상황이었고 여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죠. 유럽이나 일본처럼 15%로 대략 막았고요. 그리고 쇠고기 30개월 이상도 막았고 그거 보여주면 그 협상하면서 뭐 고성도 오갔다고 하는데 그때 그 예전에 그 광화문에서 그 광우병 사태 때 30개월요. 그 사진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좀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에 어쨌든 지금 알래스카에 끌려 들어가지 않은 거. 일본은 어쨌든 알래스카 LNG 사업에 끌려 들어갔잖아요. 이거 완전 이게 늪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 들어가고 니네들 여기 늪에 들어오라고 트럼프가 자꾸 그러는 거잖아요. 일단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이 얘기는 이번에 빠진 거 이런 거 좀 권희진 기자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협상 과정에서 과거에 그 30개월령 이상 때문에 국내 시위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큰일 난다. 뭐. 그거는 굉장히 협상 전술로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먹힐 전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그거를 우리 정부가 남아나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받으라 그러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권 기자 보시기에는 전반적으로 몇 점쯤 보십니까? 뭐 이게 사실 주관적인 거라서 그 제가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문가들도 되게 협상단도 이만하면 잘했다라는 거고 전문가들도 되게 뭐 좋게 평가를 하죠. 우선 기본적으로는 유럽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 산업하고 겹치는 그런 국가들하고 최소한 거기에서 이제 큰 뭐 불이익은 안 받게 됐다라는 게 일단 잘했다라는 거고. 뭐 이 정도면은 트럼프가 저렇게 뭐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이 정도로 막았으면 그래도 뭐 할 만큼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동의하십니까? 이 평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관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사실 그 중요한 거는 몇 %에 대한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경쟁하는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상대 비교해서 유리하냐 불리하냐인데 뭐 별로 불리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미국 국내 업체들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좀 가격 어떤 그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의 주력 수출품을 보면은 사실은 미국 국내 업체는 별로 경쟁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관세만 놓고 봤을 때도 그렇게 뭐 이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펀드 얘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90%의 수익은 뭐 미국이 가져간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그 김영범 정책실장님도 뭐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실제 그 대출이 주요한 그 부분이 될 거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수익이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그 투자를 했다고 해서 90%를 이제 리테인한다라는 게 결국은 현지 재투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좋으면 이게 수익이 났으면 뭐 재투자하는 거는 뭐 당연할 수도 있다. 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좀 없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이제 두 가지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게 미국으로 간다라면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점하고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에 그냥 그대로 투자가 됐으면은 또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 같은 게 이제 좀 더 늘어났을 텐데 그게 저쪽에서 늘어나고 우리는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점은 좀 맞습니다. 아쉽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보면 하여튼 그 김용범 실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90%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거 문명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깡패 아니냐 뭐 이런 얘기니까 그걸 가져갈 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리테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재투자. 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좀 주목되는 게 일본 사례인데 우리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협상하기 전에 일본에 날아가가지고 일본 사례 많이 참고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거기 보면 일본의 태도를 보면은 조금 이제 힌트가 보이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일본은 그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출자, 대출, 융자 보험 제공액의 상한선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합의문서 만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섣불리 공동문서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생각하는 거는 우선은 숫자 던져주고 그리고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사인하게 하고 관세 내리고 그다음부터 보자. 그렇죠. 3년 반 정도만 한번 버텨보자. 그러면 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거고. 그런데 이 지금 권희진 기자 설명했지만 일본은 공동 성명 발표 안 한다. 이래가지고 마냥 미루는 사이에 우리는 발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주 후에 정상회담에서 2주 후에 정상회담을 걸고 그렇게 가는데 아직까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는 식으로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은 좀 잘 피해가야겠죠. 여기 사인을 하는 순간에 이건 발목 잡히는 거죠. 공동 성명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합의문이라든지 구체적인 조항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저희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도 역시 조심해야 되는군요. 그럼 일본과의 차이는 뭔가요? 일본은 좀 크게 던져놓고 시간 끌게 할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이 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전략인가요? 그럼 보시기에. 저희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뭐 이렇게 조성하는 데도 걸릴 거고 운영 규칙을 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 어떤 프로젝트에 뭐 융자든 투자든 할지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3년 금방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인플레가 계속 나타날 거예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관세 때문에 관세 때문에 올라가고 실제로 서서히 이게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전까지 이미 미국 기업들이 쌓아놨던 재고들이 서서히 바닥이 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계속 이제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걸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럼 나중에 또 딴소리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좀 시간을 끄는 것도 방법 아닌가. 근데 그 물가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지금 현재로서는요? 아니 앞으로도. 그래요? 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두 가지 요인인데요. 하나는 예를 들어 15% 관세가 원래 붙으면은 소비자가도 당연히 15%가 높아져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게 수출업체가 한 5% 부담하고 수입업체가 또 한 5% 부담하고 그러면 실제로 물가로 이제 전가되는 부분들은 한 5%일 거다. 이게 하나의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그 관세를 높이 세우고 이제 자본이 이제 미국으로 많이 가게 되면 강달러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환율이 수출업체 쪽에 환율이 약해지니까 쉽게 해서 관세가 15%인데 환율이 15% 낮아지면 현지 물가는 상쇄돼 버린다 이거죠 거의. 그 1차 그 미중 관세 그 전쟁 때 중국이 사실은 위안화를 상당히 낮춰버려 갖고 별로 이렇게 전가가 안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상되기는 될 텐데 15% 이렇게 되지는 않고 한 5%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고 작가 보시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어떤 2차 대전 이후에 자유시장의 원리를 지금 막 무너뜨리는 상황인데요.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정책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하나의 정책이 계속 지속되기보다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이 했다가 안 되면은 다른 또 것도 돌아서고. 다른 것도 하고. 예. 근데 결국은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은 계속 시도가 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예. 마치 이게 안 되니까 과거처럼 자유무역 질서로 다시 돌아가자는 예. 이제는 끝난 것 같고요. 예. 그냥 어떻게든지 뭔가 자기한테 도움이 될 거를 계속 던지는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예. 권 기자 혹시 뭐 추가로 그렇죠. 이거를 저는 조금 이런 쪽에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자유무역 시대는 좀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을 좀 역사적으로 좀 보면요. 이 나라는 원래 이제 관세 아주 그 아이덴티티가 관세라고 봐도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1783년에 독립 이후에 이제 재정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제 관세를 받아가지고 재정을 충당했단 말이죠. 그렇게 한 100년을 갔어요. 예. 대부분의 재정 수입을 관세로 충당을 했고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제조업을 관세를 통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 이제 제조업이 지금 강해졌고 예. 공화당은 또 산업 기반이 있는 북부 위주로 거기 이제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또 관세에 또 굉장히 적극적인 관세를 예. 올리는 데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트럼프는 이런 향수를 좀 끌어들여 가지고 이 마가 진영이라든가 이런 그 전통적인 지지층들을 좀 결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협상을 할 때 관세를 지렛대로 쓰는 이런 것도 사실은 19세기 미국이 했던 거란 말이에요. 당시에 미국이 19세기에도 좀 이렇게 국제 관계라든가 뭐 자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외교 분쟁이라든가 네. 이럴 때 이제 관세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가 이걸 좀 변덕을 가지고 이 관세를 또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네. 지금의 어떤 이런 상황이 그대로 고착되는 게 아니라 네. 경우에 따라서는 좀 바뀔 수도 있지 않는가. 네. 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세를 좀 더 강화했다가 좀 약화했다 하는 형태는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보호무역이란 그 기조 자체는 쭉 갈 것이다. 예. 그 다른 나라들도 받을 수밖에 그쪽으로 또 바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 그럼 2차 대전 이후의 질서는 상당 부분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끝났다고 봅니다. 아 끝났다고 보세요, 아예. 예. 아 예. 사실은 그동안이 인류 역사로 보면은 2차 대전 이후에 80년이 좀 예외적이었던 거죠. 예. 예외적인 어떤 평화의 시기였고 번영의 시기였는데 다시 옛날에 어떤 그런 약육 강식의 마치 저는 1차 대전 직전 같은 예. 그런 좀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예. 예. 특징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보호무역주의에다가 보호무역주의에다가 예. 이게 진영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예. 서로 이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고요. 투쟁으로 가는. 만 국가 대 만 국가의 투쟁이고요. 예. 왜냐하면 그게 2차 대전이나 냉전 때는 딱 진영이 갖춰졌는데 예.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외교가 중요해진 지금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트럼프의 미래는 밝습니까? 보시기에 지금 요새 지지율도 좀 흔들리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지율을 보면은 뭐 최근 7월 29일 조사에 보면은 뭐 40% 정도까지 예. 떨어서 최저를 기록했고 다른 조사를 보면은 40% 아래로 떨어진 것들도 꽤 있어요. 예. 근데 그런데 보면은 이 원인을 따져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 물가에 대한 걱정들이 많아요. 아까 네. 우리 고 작가님도 네.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이게 뭐 근데 예측이 다 다릅니다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재고가 완전히 소진되는 26년부터는 꽤 좀 물가가 오를 것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의 여론을 보면은 일반 유권자들의 이제 핵심 불만이 이제 물가라든가 관세인데 네. 예전에 이제 바이든이 인기가 없었던 게 인플레 때문에 인기가 네.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37% 정도인가가 바이든을 물가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히 이제 무당층에서 네.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한 52% 정도가 물가 때문에 트럼프 지지 않는다라는 네. 이런 여론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공화당 지지자 한 47% 뭐 이런 정도도 이제 물가 이거 좀 부정적인 거 아니냐? 관세 정책 잘 안 하는 인플레 유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일단 걱정들은 하고 있다고는 예. 하는데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가시화가 될지 예. 실질적으로 고통으로 와닿을지는 이거 좀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파월이 FOMC 회의 끝나고 네.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오르고 있다. 네. 소비자들에게 이게 관세가 전가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니까 또 특달같이 달려서 트럼프 진영에서 다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 사람들은 지금 뭐 보면은 굉장히 진지하다고 그래요. 네. 뭐냐면은 이거 괜찮다라고 네. 보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관세를 한 예를 들어 100%를 올린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중에 한 4분의 1 정도, 한 25% 정도만 물가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급격하게 올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이론이 실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얘기들 하고 있지만 또 이게 결국은 물가에 전이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물가에 전이가 안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를 수출업체하고 수입업체들이 자기 마진에서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성은 굉장히 악화될 겁니다. 그럼 여론은 안 좋겠네요. 여론도 안 좋고 기업들도 안 좋고 글로벌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미국은 그보다 조금 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경제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실제로 그래서 미국 그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그 뭐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윤이 많이 줄어드니까 여기 이제 일단 고용이라든가 이런 거랑 다 연관이 되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모든 걸 거칠게 해도요. 하나 겁내는 거 하나는 뭐 주가가 무너지거나 기업들 이윤이 안 좋아서 기업 상황이 안 좋아서 또 그 어떤 임금으로 전가되거나 이런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인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트럼프도? 그 주식 시장보다는 저번에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국채 국채 금리가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오르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겁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뭐 요새 스테이블 코인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뭐 지금 물가 때문에 계속 사실은 파월을 뭐 때려잡고 있잖아요. 물가 또 금리 내리라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또 이제 수입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파월은 또 꼼짝하지 않고 있으니까 트럼프 진영에서는 또 공격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금리를 건드릴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뭐 시간이 오늘 다 돼버렸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전초전으로 하고요. 다음에 모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한석 작가, 권희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